네, 안녕하세요. 기촌고수 대적불가입니다. 오늘은 또 때마침 눈이 왔어요. 제가 지금 봄이 오기 전에 겨울철 시골집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 한번 간략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지금 또 이쪽은 온 세상이 하얗게 거짓말처럼 눈이 왔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난방을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심야 보일러예요. 이 심야 보일러 저기 뭐죠? 그 온수통하고 같이 있는 그 메인이죠, 메인. 전원 장치가 들어가가지고 심야 보일러를 돌리는. 이게 설치한 지가 한 20년도 넘었어요, 이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연탄이 쌓여 있습니다. 이 연탄은 지금 가을에 제가 500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떼고 3월 지금 막 들어서면서 아직도 한 100여 장이 남아있죠. 이러면 한 4월 한 20일까지 뗀다고 보시면 돼요. 500장 연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이제 심야 전기 보일러 이제 전기 메인 심야 전기는 이제 전기를 따로 이제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야 전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탄이 그럼 심야 전 보일러를 떼는데 왜 연탄이 있냐 좀 궁금하시죠? 이 연탄은 어디다 떼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심야 보일러 메인 통이고요. 뭐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고장 난 적은 없어요. 심야 전기가 편하긴 편한데 또 뭐 일단은 심야 전기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녹이 슬었지만 요것은 기름통이에요. 보일러, 기름 보일러 기름통이고요. 보일러가 얼마나 남아있나?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요것도 저희가 가을에 한 드럼, 뭐 한 드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200리터 정도가 돼요. 그래 연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와 보시면 이 안쪽에는 이제 기름 보일러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심야전기만 가지고는 온수를 다 못 데피니까 이것은 온수 전용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온수 전용 보일러고요. 욕실에 그래서 쭉 나가시면 일단 난방 부분이니까 오늘 집에 청소가 좀 안 돼가지고 지저분했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요거 이게 이제 연탄 난로예요. 연탄 난로는 웬 방에 거실에 뭐 거실이 작다 보니까 뭐 거실이란 표현은 좀 그런데 왜 연탄 난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거 마저 촬영을 한번 돌아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방에는 이게 심야 보일러로 지금 방의 온도만 데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 실내 온도가 20도로 표기돼 있죠? 네, 실내 온도는 20도고요. 그래가지고 쭉 제가 돌려가지고 보면은 요 부분은 이제 온수 기름 보일러 컨트롤 박스죠. 이게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는 지금 요 연탄 난로로 온도를 높여가지고 밖에 부분은 지금 실내 온도가 몇 도냐? 네, 25도예요. 25도. 아까 안방하고는 5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5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장판 이게 켜고 있고요. 저희 뭐 박 여사님은 여기 전기장판을 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난방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심야 그 다음에 이렇게 연탄 난로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욕실 쪽에 이제 이렇게 기름 보일러 총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총 이제 난방비라든가 뭐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난로를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옛날 집을 이렇게 약간 연결한 부분이 수리가 돼 있어 가지고 반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저쪽 반쪽 부분은 어차피 뭐랄까, 난방이 지금 겨울에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 지금 쪽만 난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연탄 난로를 보시면 이게 393탄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예전에 뭐 연탄 많이 생각이 나시죠?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 장 정도만 넣어놓으면 거의 뭐 8시간. 그래서 겨울철 한참 추울 때도 뭐 다 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2장 정도를 꽂아 두시면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연통이 이렇게 나갑니다. 밖으로. 그죠?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열 효율이 상당히 심야 보일러만 떼는 거하고 또 기름 보일러만 떼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그 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귀촌고수 대적불가입니다. 제가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하고 그 연탄 그리고 기름통을 찍고 왔어요. 그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방이 세 가지를 겸용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의도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이제 몇 년째 이제 계속 이런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야 보일러만 처음에는 놨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심야 보일러가 한 20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했어요. 그때는 뭐 이제 밤에 남아도는 전력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뭐 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죠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생산을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안에 쓰고 다시 뭐 생산해 쓰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뭐 산업력이 그렇게 뭐 밤에도 전기가 막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좀 이제 남아도는 전기를 그냥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심야 보일러를 이제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국가 정책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붐으로 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영업사원들이 와서 이제 심야 보일러 좋다고 설치를 막 하라고 이렇게 감언이설 아니면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서로 맞아떨어지게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심야 보일러를 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평수에 따라 가지고 심야 보일러가 대피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시골집은 뭐 이제 마당 이런 부분을 빼고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딱 떨어지는데 여기도 거의 뭐 실평수가 20평이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 보일러는 한 14평 내외에서 그 용량을 좌우하는데 그것도 뭐 온수 부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겨울에 그러고 원하는 만큼의 따뜻한 걸 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제 뭐 심야 전기가 싼 게 아니라 심야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쓰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연탄 난로를 놔야 되나 뭐 이러다가 기름 보일러를 이제 놓게 된 거죠. 뭐 애초에 집을 이렇게 저기 뭐죠 보수하고 이럴 때는 이제 기름 보일러도 생각해서 배관 이런 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로 또 난방을 하니까 이거 뭐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이제 둘 다 하나는 전기세는 전기세로 나오고 기름은 또 기름값대로 나오고 그 당시 물가 기준으로 봐서 지금은 전기세나 뭐 기름값이 좀 싼 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왜냐면 물가 오른 부분에 비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도 싼 편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이제 수입에 비해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출 난방비 부분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이제 기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강원도 내려가면 추운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난방을 해서 겨울을 효율적으로 따뜻하게 잘 날 것인가 뭐 그래서 애초에 건축 부분부터
집을 좀 단열재를 두껍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난방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터득한 방법이 돼 버렸어요. 그냥 뭐 이게 딱히 좋으니까 시공 단계에서부터 난 이렇게 할래. 이 부분보다 필요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가장 뭐 좀 이렇게 좀 귀찮은 듯 해도 효율이 좋고, 일단 따뜻하다. 24시간 내내.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난로 있죠? 네, 이 부분. 아, 뜨거워. 아, 요거는 중국 장인이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이게 뭐 물 이렇게 하루하루 데펴 쓰고, 아니, 데펴 먹는 차 끓이는 용도로, 네, 이게 유리로 됐는데 깨지도 않고 좋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난로, 뭐 요 난로는 뭐 지금도 철물점에서 한 65,00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393탄이. 그래서 한번 사두시면 관리만 잘하면 한 3, 4년은 충분히 써요, 이게. 그리고 연통만 이렇게 가끔 이제 네. 저희 박 여사님께서 지금 저녁 식사 중에 뭐 커피가 드시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워낙 좀 물소리가 심해가지고, 네, 잠깐. 그래서, 심야 보일러, 기름 보일러, 그리고 지금 이 연탄 난로, 연탄 난로를 놓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연탄 난로 부분이 이제 가스 노출 부분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연탄 난로 한번 떼면 주변 이런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부식하고 생명이 다 뭐 이렇게 제 수명대로 못 쓴다 그래서 좀 싫어하던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막연한 편견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요거 뭐죠? 강제 배출기라는 표현보다 그냥 가스 배출기죠. 이게 전기에 꽂아가지고 전기세도 별로 안 나오면서 항상 24시간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가스가 밖으로 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다. 근데 대부분 연탄을 떼면 예전 뭐 생각해가지고 일산화탄소 중독 뭐 그리고 또 연탄 갈기 귀찮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효율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연탄 난로가 항상 이 외부 공기 잡아주기 때문에 훈훈합니다, 일단. 그래서 별로 추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뭐 현대식 건물이 뭐 제대로 된 잘 지은 집이 아니라 단열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도 보시다시피 뭐 창도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도 의외로 연탄 난로가 하는 역할이 항상 이렇게 훈훈하게 잡아져요. 그래서 뭐 기촌하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물론 뭐 집을 멋지게 잘 지셔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현대적인 난방도 좋으시지만 뭐 가끔은 아니면 뭐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연탄 난로는 제가 항상 주위 분들한테도 방이 너무 추워 뭐 이렇게 덜덜 떨고 아침에 뭐 이렇게 출근하고 뭐 좀 어깨 움츠리고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는 시간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하루에 한 번만 갈면 뭐 한 번 심할 경우 한 번만 갈아도 다음날 아침에 와서 갈거나 아니면 저녁에 한 번 갈아주면 그렇게 뭐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그 저희 집 기준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그걸로 난방비 계산을 한번 해 드릴게요. 그래서 심야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기 안방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심야 보일러 이 부분은 11월부터 다음에 한 3월까지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좀 눅었을 때 이렇게 장마철 이런 부분에 이제 언제든지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값이 얼마냐? 그러면 여름 부분은 뭐 이제 얼마 안 나오니까 이제 제외하고요. 11, 12, 1, 2, 3, 5개월. 그죠? 5개월 해가지고 심야 보일러가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 박 여사님이 저는 뭐 젊으니까 추위를 별로 안 타지만, 추위를 좀 타셔가지고 수시로 심야 보일러 자주 트십니다. 거의 뭐, 심야 보일러를 얼지 않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심야 보일러가 또 얼으면 밖에서 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아무리 돌려도 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심야 보일러를 얼리지 않기 위해서 심야 보일러를 돌리고 있어요. 물론 뭐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방 이쪽 온도를 잡아주면서 심야 보일러 값이 5만원, 7만원,
7만 원, 8만 원, 5만 원. 그죠? 그럼 평균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심야 보일러 매달 5개월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전기장판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집에 가전제품 쓰는 거 한 4, 5만 원. 그러면 전기세가 12만 원 정도 나오겠죠, 매달.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다. 뭐 그런 겨울 있죠. 올해도 뭐 겨울이 좀 상당히 추웠어요, 길고. 의외로. 그런 달은 한 1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평균 많이 나오는 달, 적게 나오는 달에서 심야 보일러는 한 달에 12만 원씩 5개월. 그죠? 그리고 물론 뭐 거기는 전기세가 포함된 요금이에요. 그런데 순수 심야 보일러만 따지면 그럼 전기세는 뭐 일반 가정집도 누구나 쓰는 거니까 그러면 심야 보일러 값만 7만 원 정도로 5개월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름 보일러. 기름 보일러는 심야 보일러가 감당할 수 없는 온수 부분, 그 온수 부분을 쓰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샤워하고 뭐 이렇게 뜨거운 물 쓸 때 설거지 뭐 이런 부분 있죠? 이거 할 때 그냥 스위치 눌러서 뜨거운 물 데피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1년에 뭐 배럴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드럼이라고 표현을 하죠. 200리터. 그러면 보일러 등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엄마 올해 얼마였어요? 네? 올해 한 드럼은 반에 21만 원. 아, 올해는 한 드럼 반 21만 원에 박여사님께서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드럼 반에 21만 원이면 300리터죠. 300리터를 21만 원. 그러면 800원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올해 기름값이 좀 쌌었나 봐요. 그러니까 쌀 때 저런 거는 좀 기름값이 싸질 때 주유소에서 신청을 해서 넣으면 한 몇만 원 혜택을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만 원. 그죠? 그러면 아까 심야 보일러가 7만 원씩 5개월 35만 원하고 21만 원. 그러면 56만 원이죠? 56만 원. 저희 뭐 박 여사님께서 뭐 5개월 가지고 되냐고 뭐 옆에서 뭐라 그러시는데 그건 뭐 제가 평균적인 값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56만 원하고 그럼 연탄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연탄이 있죠. 연탄은 제가 500장이면 11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추위가 여기가 이제 좀 일찍 시작되니까 한 뭐 좀 11월 달에 미리 받아 놨다가 맛있는 저녁이 돼 가고 있네요. 네. 11월 달에 미리 받아 놓은 상태로 한 500장이면 올해는 연탄이 한 장에 740원이었어요. 맞죠, 엄마? 네? 740원? 네, 740원에 500장이면 57에 35. 54, 20. 37만 원이죠? 네. 그러면 총 56만 원 플러스 37만 원은 80. 93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93만 원입니다. 1년에 총 이제 93만 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강원도 기준으로 1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 평균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원도 중에서도 이제 완전 뭐 이렇게 추운 북부 상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강원도 이제 평균적인 날씨로 봤을 때는 영서 남부권이지만 한 93만 원 수준이니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다. 이러면 한 달에 20만 원으로 5개월 겨울을 나고 그러면 도시가스 기준으로 뭐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분들은 보일러 잘못 나가지고 기름값만 뭐 겨울 한철 나는데 뭐 몇 드럼 써가지고 뭐 얼마다 뭐 난방비 감당이 안 돼 이러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편하면서 좀 뭐 난로 요거 불 잠깐 갈아주는 것 빼고는 그냥 뭐 심야 보일러 스위치 누르면 되고 기름 보일러 온수 스위치 누르면 되고 그리고 요 난로는 난로가에서 항상 이런 부수적인 거 있죠. 아이 뜨거워. 자꾸 알면서도 만지게 되네요. 네, 뭐 옥수수 차를 이렇게 끓인다든가 아니면 뭐 또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또 이런 전기밥솥이 하는 밥통이 하는 그 밥 말고 일반 찌개라든가 뭐 은근히 끓이는 거
그리고 저희 박 여사님이 좋아하는 겨울철 뭐 팥죽 뭐 그리고 옥수수 이런 거 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은근히 이게 화력이 은근한 화력이 괜찮아요. 장시간 뭐 하는 데는. 그러다 보면 저쪽 여기는 뭐 시골은 다 LPG 가스잖아요. 그죠? LPG 가스 한 번 넣어놓으면 언제 넣는지 잊어먹어요. 뭐 한 정말 중요한 추석이나 설날에 한 번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한 2통 넣으면 요즘 가스비가 한 32,000원인지 얼마예요, 엄마? 32,000원? 그래요? 가스값 올랐네? 뭐 올라도 뭐 39,000원, 뭐 4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저거 2통 넣어봐야 그러면 총 연료비 하면 뭐 1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수도세 이런 거는 시골 간이상 수도도 있고 옆에 뭐 물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쓰고 자유롭게 쓰고 돈 안 되는 거. 그리고 여기 상수도는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써봐야 한 15,000원에서 2만원 안쪽이에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이렇게 연료비 제외한 뭐 순수 그런 전기세, 물세 이런 거 하면 얼마 나오지 않고 또 뭐 다 합쳐봐야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단열도 좋고 그 다음에 연료 부분도 좋은데 핵심적인 부분은 심야 전기는 이제 좀 이렇게 적극 추천하는 사양이 아니다 보니까 심야 보일러는 좀 이렇게 동떨어질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논다는 건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고, 그럼 이제 기름 보일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탄 보일러로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저는 사실 연탄 보일러는 비추예요. 왜냐면, 연탄 보일러가 이게 녹이 자주 쓸고, 보일러 자체도 자주 교체를 하셔야 되고, 연탄도 500장 수준이 아니라 뭐 2, 3천 장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뭐, 하루에 6장, 7, 뭐 한 9장 이런 식으로 갈아야 되고, 물론 뭐 따뜻하긴 따뜻해요. 연탄 보일러 떼시는 분들은 뭐 방이 뭐 절절 끓는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불편함도 있고 약간 위험성, 뭐 이렇게 뭐 좀 끓어 넘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잦은 교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연탄 보일러는 좀 비추고요. 대신 이제 기름 보일러에서 적절히 쓰시면서 연탄난로 난방을 해주시면 알게 모르게 운치도 있고 정말 따뜻해요. 항상 보면 실내 온도가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오늘 좀 날이 풀렸다고 벌써 27도로 올라가 있네요.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뭐 약간 더운 감이 있어요. 제가 뭐 밖에 돌아다니다가 지금 입은 채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기촌 기농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료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참고 좀 하셔가지고요. 그런 정도의 난방도 괜찮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뭐 시간 날 때 차 한잔 하시면서 393탄 연탄난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뭐 절대 안전하니까요. 괜히 뭐 연탄가스 먹을 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은 갖지 마시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절대로 이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촌고수 대적불가였습니다.